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네타냐후 총리가 네.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인질 얘기를 또 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인질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마스도 음. 민간인 지역 주택을 경고 없이 네. 뭐 폭격을 하면 인질을 그때마다 한 명씩 처형하겠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인질 문제가 있고 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 네. 인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인질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차치하고 전면적으로 갈 것이냐 지상군 투입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예, 이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3세계 분쟁 지역에서 평화운동가들이 그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곳에 인간 방패로 가가지고 네. 그 평화운동가들이 그 폭탄 투하나 공격을 못하게 네. 자기 몸으로 막겠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그 자기 목숨을 희생시켜 가면서 전쟁을 막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하마스가 하는 건 이제 정반대인 거죠. 정말 인질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의사와 그렇죠. 무관하게 네.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공격을 막겠다는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떤 군사 작전의 디테일한 문제를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뭐 10만 명에 가까운 병력들을 지금 당장 가자에 투입시키려고 네. 이스라엘은 지금 대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하지 예비군까지 않습니까? 소집해가지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작전을 어떻게 할 건가, 아. 언제 들어갈 건가 이런 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렇겠죠. 지금 뭐 당연히 지상 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는 해놓았을 것이고 그러나 그 인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곧바로 그렇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뭐 그런 또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능력 같은 것들이 워낙 또 뭐 과거에 이제 옛날 미넨 올림픽 때라든가 이럴 때 엔테베 작전 같은 경우로 유명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스라엘 아마 인질 구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특수 작전들을 펼치면서 네. 그러면서 지상군들을 투입하는 문제와 시기들을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네. 실제로 지금 어찌 본다면은 우리가 그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정말 네. 참혹한 하하. 이렇게 그냥 뭐 정규 부대들끼리 싸우는 그런 정규전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민간인까지 민간인의 학살당할 수 생명을 있는. 담보로 한 아주 그 끔찍하고 참혹한 그런 지금 22세기 과거 20세기에도 쉽게 겪어보지 못했던 뭐 그런 네. 지금 전쟁 양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황을 제어할 그런 요소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국 정부가 뭐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 직접적으로 이제 이란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리고 네. 일단은 그 핵 항공모함을 투입시키면서 주변 국가들의 확산을 지금 막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인질 문제도 좀 바이든 대통령이 걱정하면서 이렇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 달아오는 거를 지금 음. 막아보려는 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유대인들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미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조금 뜨뜻미적하게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바이든 정부에 넣을 그럴 겁니다. 수 있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척 슈머 미 상원 원내대표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요. 방문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스탠스가 지금 확전을 막겠다는 스탠스 아닙니까? 중국이 이제 뭐 빨리 조금 뭐 평화 협상을 시작하고 민간인 희생은 안 되고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입장을 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 근데 왜 하마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느냐? 아. 척슈머는 이제 그런 불만을 지금 아.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강하게 지금 표출한 그래요. 겁니다. 원래 척슈머 그 민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상원 원내대표니까 가가지고 지금 11월달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아주 확정된 거라고 지금 발표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미중 그러니까요. 정상회담이 예. 지금 뭐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척슈머가 가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뭐 정치 자극 같은 것들을 하는 차원에서 갔겠죠. 왜냐하면은 척슈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대중 초강경파이기 때문에 아. 대중 초강경파가 가가지고 예. 일단은 그
시진핑의 방미들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조성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그 외교 라인 미국과 중국 외교 라인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작업들이 진행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척 슈머가 그런 일정을 가지고 척 슈머가 중국을 방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뜻밖의 이제 이 지금 하마스의 공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척 슈머는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왜 중국이 이렇게 뜨뜻미적하게 하느냐고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그동안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잘못 해놓은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네. 그거를 해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중재자로서 또는 해결사로서 역할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곳곳에 또 중국이 뭐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군데 중국이 또 끼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 이란하고 중국하고는 또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또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또 이슬람 국가들하고도 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우디하고도 뭐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하고도 또 뭐 중재자 역할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해보고 네.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중국의 지금 현재 표현의 강도가 뭐 적절했는지 여부는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척슈머는 중국의 표현의 강도가 더 강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마스를 더 얘기하고 세게 있는 해야 비판해야 된다. 하지만 네. 또 거기에 따라서는 중국이 이제 장차 이 국제적으로 복잡하게 꼬여지는 중동 상황 속에서 지금 마땅한 중재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의 거잖아요. 미국 역할을 그렇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겠네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양쪽 어느 일방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지금 하지 않으니까 척슈머가 불만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척슈머가 그 불만 이유는 대중 강경파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 원래 척슈머가 지금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밑그림을 그려보려고 한 건데 하는 건데 이게 본인이 터지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네. 미국 내에서는 내에서는. 그럼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럼요. 바이든 정부 어떤 스탠스 취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바이든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하하. 자,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네, 대선이 이것도 있습니다. 좀 네. 봐야 될 거 같고 흥미로운 그런 부분인데 네. 미국의 입장 앞으로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게 그 네타냐후 네. 총리 이스라엘의 반격의 정도 강도 이거 좀 정할 수 있어 보이고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마스 뭐 이 공격해서 비판을 네. 받고 있지만 네.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안에 있는 네. 그 주민들은 정말 또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도 잃고 있고 지금 600명 넘게 사망을 했고 수천 명의 부상자 발생하고 있고 지금 고립 작전 때문에 연료랑 의약품 바닥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엔에서도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도 네.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것도 풀어야 됩니까? 인도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가자 지구에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200만 좀 넘게 살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요단강 서안 지구에 웨스트뱅크에 아마 300만 넘게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 다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강 서안 지구의 웨스트뱅크에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공식 정부가 있으면서 네. 또 뭐 온건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온건책이라는 게 그 뭐 난리통에 뭐 강원의 차이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오히려 이제 그 가자 지구보다 그 내부에 정착 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이 더 심하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하. 평상시에.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마스가 있는 곳이 지금 이 가자 지구이기 때문에 네. 가자 지구의 아주 좁은 지역에 인구 밀집된 그 지역에 200만이 넘게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자체를 이미 다 이스라엘에 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끔찍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 곳인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마스는 또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인질을 잡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공격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공포해야겠다. 그렇죠 공격하게 될 경우는 이스라엘 그 인질들을 또 살해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민간인 피해 입는 것들을 또 뭐 가지고 또 이스라엘에 예. 대해서 또 더 공격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현재
가장 많은 피해 앞으로 장차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가져지고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뭐 니네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 또 먼저 뭐 공격한 거 아니냐. 공격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자 지역 주민들이 네. 그 거주 지역들이 하마스를 합법적으로 2006년도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너네들이 인정한 너네들의 대표 조직에서 공격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네. 안전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스라엘 희생당한 이스라엘 주민들의 안전 생명 이런 것들을 단연히도 우선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걸 이제 걱정하는 거겠죠. 이제 국제적으로는 참 그러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가자 지구에. 예. 인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네. 앞으로도 발생할 피해가 더 클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클 거고요. 앞으로도 클 뿐만 아니라 네. 이게 지금 확전될 소지가 지금 굉장히 큰 거고 쉽게 수습되지 않을 거고 만약 이게 뭐 또 수습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또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수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 상처가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게 해결되겠어요?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해법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제기한 해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가 이제 그 93년도에 체결된 오슬로 협정이라는 건데 뭐 미국에서 체결됐습니다만 이제 오슬로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체결된 협정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른바 이 이국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공존. 이국가로 공존하자.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오슬로 협정을 체결했던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 강경파들의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그 협정은 이미 실현도 되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이국가 체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 강경파들. 강경파. 그러니까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죠. 네. 강경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강경파. 네, 이국가 체제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원래 이제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걸로 또 네. 일국가를 하자.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국가에서 예. 이슬람과 그 유대교가 그러니까 공존하는 네. 그런 일국가 모델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거 안 된다. 이국가도 안 되는데 무슨 뭐 일국가 모델이 되겠습니까? 그런 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 관리를 하는 건데 현재 상황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또 되고 있죠.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네요. 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냐면 양쪽의 강경파들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슬로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결했던 그런 세력들은 다 제거당하는 거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공존을 얘기했던 세력들은 네. 제거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정권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웨스트뱅크에 있는 그런 세력들은 또 뭐 우리식으로 우리가 막 할 때 쟤네들은 그냥 투항주의자야 뭐 이슬람 뭐 완전히 그 정신에 투철하지 않은 애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비난하면서 얘기하고 강경파들이 이제 목소리가 세지고 그러니까 강경파가 목소리가 세지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또 강경파들이 목소리가 그렇죠. 세져가지고 그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해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 근데 벌어지고 그거는 있어서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를 계기로 교훈을 좀 얻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걸 그럼- 또 정리를 해보죠. 그렇죠. 우선은 그냥 저희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네. 박창숙님이 음. 하마스처럼 북한이 공격하면 서울 어떻게 될지 안타깝네요. 그렇죠. 이렇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것도 계시네요. 하마스하고 북한의 공격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마스는 그냥 우리 폭죽놀이하는 그 로켓을 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마스에서 하는 뭐 무슨 미사일이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미사일이라는 게 80만 원짜리라고 하던데. 80만 원짜리라는 게 예. 그냥 우리가 그 폭죽놀이 할 때 발사대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뭐 날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로켓포 공격. 북한은 그게 뭐 600mm 대구경포를 개발했어요. 네. 방사포 600mm 방사포에 유도 장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네. KN-23, 24, 25 이렇게 600km를 날아가는 그리고 막 공중에서 회전을 하는 이스칸데르 그런 뭐 미사일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1200m, 뭐 5000m, 뭐 12000m, 12000km가 네. 아니라 이렇게 1200km, 5000km, 12000km까지 날아가는 그런 다종다양한 또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60km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도권에는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그리고 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들이 우리의 1차적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강경파들 대결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남북한이 똑같이 강경파들 그렇게 대결을 보십시오. 그렇네요. 그럼 우리 지금 휴전선 60km 떨어져 있는 서울에 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어떤 국방을 하고 제가 이 시간에 튼튼한 국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그럼요. 않았습니까? 예. 아무리 튼튼한 국방을 하고 아무리 국방 예산 많이 쓰고 아무리 우리가 징집 병력 제도 강력하게 유지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 쏴대고 그렇게 하면은 수도권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피해는 막심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북한 핵 공격하면은 북한을 전망하지 않게 만들어버리기도 하는데 핵 공격 당해가지고 우리가 다 죽고 나서 북한 망하면 공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튼튼한 국방, 북한의 공격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은 기본입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공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 사이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네. 이걸 할 수 있는 대화 협상의 모델들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외교적으로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 유럽 국가들하고 또 우리가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만들어서 네. 한반도에서 공존 모델이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단히 안타까운 거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하마스. 강경 대립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재현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그냥 뭐 완전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대강이죠, 그냥. 강대강으로 해서 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 완화, 신뢰 구축, 네. 평화 체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물론 이제 저는 지금 현재 북한이 이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서 섣부리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한은 과거에 테러 지정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뭐 그래서 그 멍에서 또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북한이 이제 제재를 워낙 또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네. 유엔의 핵 개발로 인한 제재 문제가 국제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만 과거에는 북한은 테러 지정 국가여가지고 테러 지원 국가여가지고 제재를 받았습니다. 핵 개발로 제재를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북한은 자신들이 테러 지원 국가의 멍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북한은 그 테러 세력들에 대해서 바로 메시지냈죠. 그렇죠. 자신들은 테러 지원 국가 아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물론 노르웨이 같이 하마스를 테러 국가로 지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국제사회에서 뭐 많은 나라들이 하마스를 또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거기에 섣부르게 뭐 개입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겁니다. 또한 뭐 북한이 이란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다 하더라도 이란 역시 현재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뭐 개입해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마스와 관계에 대해서 지금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북한이 뭐 불필요하게 자신들이 여기서 뭐 개입하거나 또는 뭐 북한이 뭐 여기서 뭐 중동에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슨 뭐 도발을 한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현재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아까 이제 댓글 달아주신 우리 청취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를 놓고 볼 때 지금 우리가 휴전선을 가지고 지금 저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대립하고 있는 건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정말 세계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이 지금 이 한반도 휴전선을 가지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마스의 저런 로켓포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의 옛날에 이제 아이언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도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아이언돔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한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안 된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어요. 이번에 그게 안 되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때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북한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런 정확한 뭐 로켓포 쏴대는 거하고 북한의 미사일하고 대구경법 쏴대는 거하고는 급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아이언돔을 뭐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이스라엘 아이언돔에 대한 신화에 빠져가지고 뭐 아이언돔으로 뭐 가능하지 않겠냐 뭐 그런 거였는데요. 우리 상황은 이 상황 여기보다도 물론
어떤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맺혀져 있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이라는 또 다른 베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우리는 화해하기 위한 노력도 네. 우리는 또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동의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하고는 남북 간 관계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한 거는 우리 그 댓글 단 우리 청취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남북 사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뭐 강대강에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번에 네. 거기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정말 평화가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어떤 남북 간에 뭐 국지전을 포함해서 어떤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남북이 공멸하는 길이다. 다시 한번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김힐링님께서도 전쟁 나면 남북 공멸이다. 전신 차리고 전쟁 안 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사태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좀 저희가 지켜보면서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삼을 것인지 네. 이걸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지금 뭐 이 상황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네. 이제 몇 가지 제가 뭐 포인트들을 지금 계속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의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타냐후 정권의 성격과 네. 이스라엘 국민들과 지금 네타냐후 정권 관계 그리고 이제 그 아랍권 내부에 있어서 네.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국가들 사이 역학관계 또 미국의 어떤 스탠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계속 살펴봐야 돼요.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과연 갈 것인가. 뭐 미국 내에서의 또 바이든 정부의 그렇죠. 어떤 선거 전략과 미국 내의 역학관계가 어떤 건지 네. 이란의 하마스와 관계가 어느 정도로 되는 것인지 앞으로 밝혀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계속 지켜보면서 네.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참상들이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맞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럼요. 코로나 이후에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네. 그 이중 삼중에 우리가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현재 상황으로도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굉장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겁니다. 이미 이제 뭐 유가 급등하고 그렇죠. 고유가, 고달러 뭐 다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고물가가 되는 예. 거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인들이 전부 다 그런 어떤 고물가 속에서 경기 불안 속에서 시달리게 될 영향을 것이고요. 주는 다 영향을 거군요. 주는 거죠. 예.